오늘 장 키포인트, 오늘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탈코로나주의 귀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주시죠. 한 단어로 표시하면 뒷심 부족. 그러니까 뭐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기 때문에 뭐 지표가 부진하다고 볼 필요는 없었고요. 그냥 힘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0.7%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와중에도 0.5%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모더나가 이제 3%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립닷컴도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2%가 빠졌네요. 조금 부담이 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 종목 중에서는 쉐브론이 1.6%가 빠졌고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같은 금융주가 1%대,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아까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89.655달러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 저점이 어디냐면은 작년 12월 30일 89.649입니다. 649. 근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지지대는 어디냐면은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 깨고 내려가면은 달러 약세가 좀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다행스럽게도 또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이 열흘 만에 좀 주식 사고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또 특징적인 지표 하나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5%대로 내려왔다는 거. 이 부분이 특징이고요. 제가 월수금 방송을 하는데 내일 큰 이슈가 하나 있어서 좀 들고 와봤어요. 어떤 이슈냐면은 28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예. 근데 리밸런싱이 적용되는 게 28일이고 항상 그 전날 외국인 대량 매물이 80일 매물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 종가로 이게 편출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일 혹시 대량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꾸로 여기 단타를 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MSCI 리밸런싱 그 기준으로 전날 외국인 매물 나온 날에 당연히 코스피는 대량 매물 나오니까 빠졌는데 다음 날에는 1%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 대량 매물 직전 날 시세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루 이틀인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무려 2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더라도 조금 아주 초단타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 때는 또 그 흐름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여기에 좀 숨어 있기는 해요. 네. 지수만 보면 답이 없고 네. 예,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포인트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전일장 수급 특징주 통해서 또 아이디어 얻어볼까요? 예, 어제 수급이 눈에 확 들어왔던 종목이 하이닉스하고 대한항공인데요. 하이닉스가 이제 외국인 기관 합쳐서 순매수 1등 종목이고 대한항공은 나흘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종목도 어제 외국인 기관이 주식을 사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요. HMM도 이틀 연속 쌍끌이, 그리고 삼성 SDI, 셀트리온, 강원랜드 같은 종목도 제법 의미 있는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의 대장이 누구냐 그러면은 연예기획 3사입니다.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끝없이 삽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계속 사고 있고 SM이 7일 연속, 그다음 YG 엔터가 6일 연속, JYP 엔터는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CJ ENM 같은 종목도 어제 쌍끌이가 나왔고요. 수급 대장주는 대한항공을 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대한항공이 어제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이 운수창고 업종을 확 사는데 딱 보니까 대한항공이더라고요. 대한항공은 어제 합산 순매수 2등 종목이고 국내 기관이 13일 연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강하고 뭔가 직전 고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가 확 늘어났습니다. 평소에 2.4배 정도 거래가 나오면서 좀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신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 살펴보면은 양수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항공은 항공화물 운이 올라가는 게 이제 1차 호재, 두 번째는 이제 여객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2차 호재고요. 1분기 실적은 여객 수요가 극히 부진했고 국제선 거의 전멸을 했는데 화물이 100% 이상 매출이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예상보다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 여객 지금 수요가 코로나 이전에 90%로 회복했던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그 격리 안 하는 방문했을 때 격리 안 하는 나라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좀 먼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저가 항공 갖고는 좀 가기가 힘든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 리포트를 쭉 봤더니 목표 주가가 31,000원에서 35,000원이에요. 지금 주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 다 왔다는 게 일단 고민인데 지금 뭐 재료의 힘이라든지 수급의 힘을 보면은 뭐 지금은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예. 대한항공은 사실은 흑자를 잘 내고 있고 예. 코로나를 뚫고 물류를 잘 내고 있고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한항공만 그럼 항공주에서 탑픽 정도로 그렇게 볼까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가 항공사도 사실은 좋아지면은 가장 먼저 좋아지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수급이 별로 그닥지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오늘 전략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예. 수급이 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좀 종합적인 가장 강력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녹여서 오늘장 전략 주세요. 일단 그 키포인트를 탈코로나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탈코로나주라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극복되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업종들 이런 종목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항공주도 포함이 되고 여행주도 포함이 되고 카지노주도 포함이 되고 뭐 연예 기획사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을 이끌었던 대장주들을 한번 좀 흐름을 살펴봤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두 종목이 워낙 세게 움직였는데 방산주는 그저께 오후에 빨간맛에서 제가 이 정상회담 수혜주는 방산주밖에 없다. 그리고 두 종목 딱 집었는데 다행스럽게 좀 올라갔네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고요. 엔터주도 좀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갔고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 어제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방산주를 빼놓고는 코로나가 극복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회사들이다. 뭐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차트를 한번 좀 그려봤어요. 어제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105란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수치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만 끝나봐라. 내가 돈 그 호주머니로 해서 소비 막 돈 써줄게. 이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시면 될 것 같고 요 엔터주는 요새 워낙 저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 섹터만 일단 저희 그 키포인트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항공주는 양수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포인트가 그 항공 운임도 올라가지만 여객 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그 중소여행사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새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업계가 구조조정이 돼버렸고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 포인트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화되는 데가 마카오거든요. 근데 마카오가 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상화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종목별로도 좀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대한항공은 뭐 그 양수겸장의 대표적인 종목, 국내 유일의 대형 항공 그룹으로 이제 바뀌었죠. 아시아나랑 이제 합병을 하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종목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가항공 중에서는 여객 수요 1등 종목이에요. 그리고 진에어는 LCC 구조조정, 그러니까 그 저가항공사들이 에어부산, 에어 서울이랑 합병이 될 것으로 좀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이 되면은 그 다음 순서는 LCC 구조조정이 있는데 수혜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대부분 그 구조조정했어요.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명태 받아갖고. 근데 이것만 끝나면 업계 구조조정 됐겠다, 회사도 구조조정 됐겠다. 뭐 코로나만 극복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2019년 연초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미. 코로나 이전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 있고 모두 투어도 역시 뭐 패키지 예약이 증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대부분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역시 뭐 그 좋은 거는 대한항공하고 한진칼 정도가 좋고 여행주 중에서는 하나투어 수급이 좋고 카지노 중에서는 특별히 좀 그 요새 강원랜드 수급이 당연히 돋보이네요. 기관들이 5월 들어서 단 하루를 빼놓고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 섹터가 시클리컬입니다. 시클리컬 경기 민감. 근데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 그 섹터들인데 자 턴어라운드 하면은 그 한쪽이 아니라 두 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 피해주이면서 수혜주가 된 게 시클리컬이죠. 대표적으로 철강주. 근데
너무 급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 분위기가 약간 좀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구리 가격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구리 가격도 $10,00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이게 근데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6월 중엔 다시 시작이 될 거로 보는데 그 신호는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의 그 핵심은 어디냐? 소비 관련 쪽입니다. 조금 전에 탈코로나주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종목들 때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시클리컬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숫자로도 예측이 가능한데 자 코로나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렵죠. 언제쯤 또 이게 약해질지도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연동돼 갖고 이 종목들이 실적이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도 그 시점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심리 갖고 분석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트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할 때 아까도 이제 저가 한강 좀 언급하셨을 때 이 종목들을 뭘로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급이 좀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가장 그 강력한 보조 지표는 수급이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 정리해서 볼만한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앞서서 항공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여행에서는 하나투어, 카지노는 강원랜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